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 프린트 보시면 오늘 나간 프린트 있죠? 이 요약집에 있는 게 저하고 좀 순서가 좀 약간 달라가지고 오늘은 도정법 프린트 다 나갔으니까 그냥 프린트로만 합니다. 자, 프린트 보게 되면 도정법 1번 목적인데 목적, 공공복리, 정진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2번 보면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인데 도정법은 용어에서 한 문제 잘 나옵니다. 용어가 하나 나온다 생각하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사업에 관한 사인데요. 정비사업은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의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의 중심지가 대부분 시가지. 이 시가지 특정 지역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됩니다. 왜 도시 기능이 상실되냐 그러면 이 지역에 도시가 생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기반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너무 오래됐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기반시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해가지고 이게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가니까 상실돼가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이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뭐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 겁니까? 그러면 열악한 기반시설을 다시 정비해야죠. 도로가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 뭐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다시 개량한다. 즉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게 정비사업인데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 지역을 갖다 일단 뭐로 지정하고요. 저기를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정비사업은 종류 먼저 암기해야 되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의 재건축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처음에는 정비 사업 종류를 4개 만들어요. 4개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3개 구분 기준은 뭔가? 기반 시설의 상태가 주거환경 개선은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입니다. 극히 열악.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그냥 극히는 아니고 열악입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입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얘가 알아야 돼요. 구분 기준은 기반 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극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이 3개를 구분하고 그러면 3개는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것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글자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사업은 누가 하든가 이것은 시장 군수가죠. 시장 군수가.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벅찰 거예요. 기반시설이 극열하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뭘 받습니까? 수익하고 비용을 따지죠. 이 구조가 나와야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정비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 대금일 것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정비할 때 들어가는 돈, 건축물 개량할 때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어쩐다고요? 극히 열악하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하기가 힘드니까 이 사업은 시장 군수.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재개발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환경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고 그런 대로 진행돼 나갑니다. 재건축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 주민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가 나중에 노후 불량하게 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이 평당 얼마? 평당 한 20만 원 갑니까? 땅값이? 좀 무시한 건가요? 2천만 원 갑니까? 그러면 이 건물주인 재산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멈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현실적으로 멈추는 게 얘가 멈춥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열악하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열어가니까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이 꽤 들고 건축 결혼할 때 이 비용하고 여기 있는 수익하고 거의 맞아지든가 아니면 둘 중에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지금은 전부 다 재개발이 멈춰. 다른 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죄다 멈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주민들이 못한다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을 갖다가 요즘 어쩝니까?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해제. 이게 해제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기반시 열악하고 건축이 노후 불량해서 도시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 기능을 회복하자고 정비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략 정비구를 해제하게 되면 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점점 더 열악하고 점점 더 문제 생겼죠. 도시 기능 상실이 아니고 나중에 마비되겠네, 마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지역을 5번이 들어갔든지 5번이 뭡니까 이게? 주거환경관리사. 얘가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한다.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한다. 무슨 얘기요? 시장 분석해 줄 테니까 건축물 계획하는 누가 이것은 주민들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은 안 들어가지 않겠냐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새로 신설됩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체를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시장, 군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정비 사업이 멈추면 뭐가 된다고요? 주거환경 관리인데 현실적으로 멈추는 것은 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가로일대 정비인데 가로일대 정비는 이게 정비 사업이 이게 지금 이 선이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의 블럭 가로 구역이 하는데 정비 사업은 이게 대규모랍니다.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도 길고 그 대신 이 일대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기반시설 정비 다시 다 해야 돼요. 근데 한 블럭만 하게 되면 기반시설 정비는 않고 안에 있는 뭐만 하는 거요? 이 안에 있는 건축만 하는 거요. 그래서 한 블럭만 하자 해가지고 여섯 번째 나오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해가지고 얘는 정전에 있던 가로를 유지하면서 즉 새로 도로 만들고 없어요.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합니까 하면 조합이. 이거는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블럭 단위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에 6가지 있으니까 정비 사업에 뭐 있는가 저 개념 먼저 잡고. 자,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가로구역이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다. 그 정비 사업인데 단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면 정비구역이 아닌 거에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다른 데서는 정비 사업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거 알아놓고요. 단서 중요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특징을 빨리 잡아야 돼. 특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특징이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정비 기반시 극히 열악이다.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이고 주거환경 관리가 단독 다세대 밀집이고 가로일대 정비가 정정 가로를 유지한다. 그 특징만 잡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가로구역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그 말 대신에 가로구역이 되는데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 가로구역 조건 첫 번째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한 블럭이 만 미만 된다. 만 미만. 만 이상이 돼버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만 미만.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지 아니할 것. 4m 이하 도로는 제외인데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 그러면 건축법 제한에 버려뒀죠.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그러니까 얘가 4m 미만 그러면 딱 맞는데 법에서 건축법 도정법이 사인이 맞는데 도정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m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러면 좋은데 또 법에서 이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미만 바꿔버릴까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줄 그러고 알아야 돼요.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다고. 세 번째, 가로구역 안에 노후 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몇 층까지 하냐? 층수는 용도 지역별 기준을 따르되 그 2종 일반주거 개를 줘야 돼요. 2종 일반주거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조건이 5가지요. 만 미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 돈이 있어도 괜찮다.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이상 되고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 되고 2종 일반주거에서는 15층 이하까지. 그게 먼저 나오는 정비 사업에 관한 개념이고 용어고 넘겨오면 두 번째 노후 분량입니다. 노후 분량 건축물입니다. 노후 분량이란 크게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있는 건축물 함정 없습니다.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주관식이지 이번 시험이 주관식이지 객관식이 아니죠. 말 좀 잘못했나요? 객관식이지 올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공부하지 말고 2번 보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부실 설계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다 읽지 말고 객관식이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함정이 없어요. 3번 다음에 해당 건물로서 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대, 도시 조례 줄여가지고 시, 도 조례합니다. 이제 시, 도, 대도시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정비사업 조례는 대도시까지 만들 수 있구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인데 그 박스 봐요. 박스 바로 박스 봅니다. 함정 박스입니다.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관대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물 건설할 때 들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뭐가 붙어야 돼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요. 그 다음에 4번 도시 미관 저에 노후화라는 구조 결함이 있는 건물에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 시, 도, 조례인데 기업 준공의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로서 미관을 저해한다. 아니면 구조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 붙이는 게 잘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1번, 2번 함정이 없고 뭐 훼손, 멸실, 붕괴 함정 없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함정 없고 40년은 자 40년 그러면 뭐가 크고 보수 비용이 크고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붙어야 돼요? 도시미관을 제외한다. 아니면 노후화랑 구조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맨 위에 40년 그리고 20년 이상 30년이야. 그 두 개는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 말이 붙어야 된다고. 우리 지금 우리 요약집 하나만 수정합시다. 요약집 몇 페이지냐 그러면 474페이지. 474페이지 보게 되면 일단은 수정을 좀 해놓읍시다. 474페이지 맨 위에 4번 보게 되면 그 반가로 4번 있잖아요. 도시미관 저희하기는 지금 그거죠. 박스 안에 1번 준공의 20년 이상 그러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 부분만 수정하세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법 개정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줄여줬다 이 얘기입니다. 재건축을 좀 빨리빨리하게 기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 부분만 좀 수정하고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가가지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와요. 근데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정비 기반시설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기반시설이 도정법에서는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그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녹지, 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소, 비상대피, 가스 공급시설 좀 개념이 큰 것들은 정비 기반이고 공동이용은 읽어보면 작아요. 내용들이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단 등 노유자 시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은 기반 시설이고 주민 몇 명이 쓰는 작은 것들은 공동 이용이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4번 대지입니다. 대지. 도정법은 처음에는 토지 그래요. 토지. 나중에는 대지. 넷째 시간 가면 대지. 셋째 시간까지는 토지. 차이점 뭐냐?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그러니까 공사 끝난 땅인데 법조문에다가 대지랑 공사 끝난 땅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뭐라고요? 정비 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그걸 보고 우리는 도정법상 대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사 끝나면 그때부터는 용어가 대지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라고.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가 대지고 5번 주택단지. 주택단지 살짝 씁시다. 재건축 범위고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자, 주택 부대 복리 건설 대지로 조성되는 다음의 토지에서 1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 토지.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30이죠.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이고 29까지는 건축법, 30부터는 주택법.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주로 아파트 짓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습니까? 단지 안에 놀이터도 있습니까? 주택 부대 복리 설치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보고 우리 뭘 한다고요? 주택단지. 여기에서 정비 사업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 된다고요? 재건축 사업이다. 주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주택단지가 뭐냐? 재건축의 범위가 뭐냐? 이거하고 비슷해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한다? 재건축인데. 그럼 주택단지가 뭐냐? 1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그게 주택단지입니다. 2번 1규정한 1단의 토지 중 토지계 시설인 도로 그 밖에 유산시설로 분류되어 각각 관리된 각각 토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도로가 들어요. 도로 이게. 중간에 도로, 철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단지는 하나인데 이쪽 관리를 따로 하고 이쪽 관리를 따로 하면 얘도 주택단지고 얘도 주택단지요. 재건축 이쪽 따로 할 수 있다요. 따로 할 수 있다. 각각 주택단지다 그러면 재건축을 각각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1규정이 한 1단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면 공동 관리되는 전체 토지.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여기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1500세대입니다. 그럼 규모가 커요? 작아요? 천오백 세대면 규모가 큰 겁니까? 크죠. 웬만하면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요. 1500 단지가 큰지 작은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는 300세대 있다. 커요? 작아요? 작죠. 200세대 있다. 작죠. 400세대 있다. 어째요? 작죠. 1500세대면 규모가 크니까 관리소장 몇 명 있어요? 한 5명 있지 않습니까? 큰데? 한 명 있습니까?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1500명이 월급 주는 거, 200명이 월급 주는 거, 그럼 관리비가 훨씬 비싸겠네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관리비 줄여 해가지고 3개 단지, 3개 단지까지 공동이 되는 거예요. 3개, 1500 공동이 돼요. 3개를 묶어서는 공동으로 관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을 갖다가 공동을 합니다. 공동.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전체를 재건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요. 둘 이상이 공동 관리되면 공동 관리되는 전체를 주택단지로 본다. 4번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아파트가 6동이 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재건축. 동 전체.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개 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주택단지 외 2개는 어디로 가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별로 6개 동 있으면 동별로 3분의 2, 2분의 1. 숫자 큰 게 뭐라고요? 소유자. 작으면 면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플러스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전체 토지 4분의 3. 이만큼 동의를 받아야 여기에다 뭐 한다고? 재건축을 한다고. 개 중에 몇 명이 싫어하면 나가. 그게 뭡니까? 매도 청구.
한 동이 싫어하면 두 동이 싫어하면 나누는 거예요. 이 동이 싫어한다. 이만큼 나누겠다. 나눠가지고 여기만 여기 우리만 이러고 우리만 재건축한다. 이게 재건축 토지 분할입니다. 니는 따로 해다. 따로 한 거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주택단지가 두 개 돼요. 그러면 그게 4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토지 분할 청구에서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갈 토지입니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5번 함정은 5번입니다. 건축을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1번부터 4번은 전부 다 당연한 내용들이요.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 2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가 도로 등으로 구분돼서 관리를 따로 하면 관리 따로 하는 각각 부분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고, 3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은 토지 둘이 생 공동 관리하면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 4번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어 나가는 부분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5번 건축을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5번을 조심해야죠. 여기에다 우리가 연립을 이렇게 연립을 두 동을 지었어요. 두 동. 이게 14가구 토합 몇입니까? 28. 28개 지려면 무슨 법으로 지어요? 건축법으로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았습니다. 자, 건축했습니다. 기간이 돼가지고 철거합니다. 철거. 이게 몇 개인데요? 28세대. 28세 철거하고 다시 합니다.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몇 개 하면 됩니까? 다시 28개. 뭡니까? 뭐 받아서 할까요? 건축법에서 다시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 28세대 철거하고 다시 합니다. 몇 개 할까요? 40세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주택법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인데 없는 나대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빈 땅에다가 그냥 처음부터 몇 개 한다? 48이 되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인데 여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두 동 철거하고 전다 다시 한다. 그래서 몇 개 한다? 40개. 이때는 주택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 특별법 뭐가 와요? 도정법 뭐가 와야 돼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그러면 이 땅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재건축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 단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함정 나올 수 있는 게 건축업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러면 안 되고 아파트 연립이요.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하나의 주택 단지가 된다. 특히 5번 신경 써야 돼요. 6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냥 마음 편하게 안 나와도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모르면 저기 정비사업 조합을 몰라요. 조합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안 나와도 시험에 나옵니다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면 정비개혁안. 왜 정비개혁안을 진하게 해놨냐?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이거는 너무 많이 써먹어서 탈로 났어요. 탈로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다 한다고. 다 하니까 함정이 정비개혁안 이게 함정. 정비개혁안 요즘은 정비개혁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맨 밑에 3번은요.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씀은 돼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근데 이제 재건축 문제죠. 재건축은 기역 정비구역 안, 니은 정비구역 아닌 그 해석 빨리 해야 돼요. 기역 정비구역 안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 얘기예요. 니은 정비구역이 아닌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이 뜻이고. 그래서 기억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포인트는 및입니다. 및 또는 아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및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안 된다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일단은 재건축에는 첫 번째 뭐가 없고 지상권자가 없고, 재건축에서 토지만 건축물만 소유하면은 소유자 안 됩니다. 나중에 팔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꼼짝없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다시 정리하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따로고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그 말 대신에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부분 정리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기면 주택공사 등 그러는데 도정법 툭하면 주공 등 계속 나오는데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도정법 시장 군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장, 기초 업무를 보는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시장, 군수로 쓰기로 합니다. 줄여서 쓰겠다. 너무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인데 정비사업은 그 절차를 조금 물어보니까 그 절차 따라놓고 이게 하나의 도시면 하나의 도시. 이게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기본계를 합니다. 이 기본계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 정비사업 하겠다. 정비사업 할 때 먼저 뭐가 나오게 돼요?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정구역을 갖다가 정비구역으로 바꾸려면 예정구역을 정비구역 바꾸려면 반드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정비계획 언제 수립합니까? 그 시기가 나요. 그 시기가. 언제 수립하는데요? 2015년도다. 그럼 2015년이 됐네. 그러면 여기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뭘 만듭니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이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시행계획서 만듭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순서 찾을 때 사업시행 이러고 쓰면 안 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시행하지 말고 분양신청 받아요. 분양신청. 이 분양신청 받는다. 이건 누구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 받을 거냐 말 거냐. 일반 분양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요. 분양신청 분양신청 받았습니다. 뭘 만듭니까? 분양계획 만듭니다. 분양계획 우리는 무슨 계획이에요? 분양계획을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뭘 뜻해요? 입주자격 확정. 쉽게 말해서 이제 분양권 확정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분양계획이다. 이런 해석을 빨리빨리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비로소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비로소 사업 시행하고 사업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할 때 이 정비사업은 기존의 건물을 놓고 하는 걸 건물을 싹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려면 주민들을 옮겨줘야지 이주해야지. 이주하고 비로소 건물을 철거하고 시험 문제가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그럼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사업 시행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받고 마지막으로 분양계획 내용대로 분양처분하는데 분양처분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이전고시. 분양계획에 정한 내용 그대로 분양처분합니다. 분양처분 쓸 때는 이전고시로 합니다. 이 흐름에 의해서 하는데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되면 누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시행자가 나서가지고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낙받는데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시장, 군수가고 나머지 전부 다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이 시공자 들어옵니다. 시공자 선정. 근데 추진위원회를 안 만든 데가 하나의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 만들면 시간이 더 걸고. 그러니까 뭐는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만든다. 단독 공동 다 더해봤자 20건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공자 데려오고 조합하고 시공자, 시행자. 조합은 뭐라고요? 시행. 얘는 뭐라고요? 시공.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겠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을 해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다른 사업에는 없는 제도가 재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본계, 그 다음에 2015년도 뭐 하자? 정비계 만들자. 정비계. 2015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정비계획을 만들까 말까? 그거 하려면 안전진단합니다. 안전진단. 그래서 다른 사업에는 없지만 재건축에는 이게 먼저입니다.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했더니 저 주택단지가 노후 불량이 맞다라는 게 통과가 돼야만 정비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간혹 순서 찾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보통 그 중에서 4개나 5개 순서 묶어가지고 정비사업 순서가 바르게 나올 때 있는 것은 이러고 물어보니까 지금 정도면 지금이 우리가 6월 아닙니까? 6월. 6월이면 1월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1월 마지막. 살아생전의 마지막 아니요? 지금 정도면 이 정도 흐름은 알고 있으라 믿고 넘어갑니다. 저 순서 잡아놔야 돼요. 밑에 문제 봅시다. 학연 문제에서 1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저소득 및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소득 및 집단 거주한 지역이 왜 도시환경입니까? 뭐라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 그래서 1번 엉터리고. 2번 정비 기반 시설은 국계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 공도에 선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요. 정비 기반 시설은 국계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 공도에 선다. 우리 공동구 배우긴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배웠다며? 어디서 배웠어요? 네, 기반 시설. 그러니까 무슨 법에서? 무슨 법에서? 국계법.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입니다. 국계법 이외가 아니고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 그래서 2번은 X가 되고 3번 대질한 이게 지금 시험 문제라고 대질하면 정비계획과 인접그 지목이 돼. 지목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아까 대지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 좀 품위 있게 말하면 정비 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지목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X고 4번 주택공사 등이라면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이러면 안 되죠. 누구 빼고 자산관리공사는 빼고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요. 5번 중고원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신축 보험보다 큰 건물은 노후 불량이다. 완전 땡이죠. 20년이 아니고 40년. 그러면서 제일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번입니다. 주민이 공동을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주차장 등 공동이용. 치사하게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 아닙니까? 맞잖아요? 뒤에다가 살짝 공원, 주차장 붙였죠. 그 2개는 정비 기반 시설. 7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 다시 경미만 혼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다. 다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다. 왜요? 와가 또 왜 나와? 와가 거기서. 그러니까 임차권자를 지상권자로 바꾸면 맞냐고 틀리냐고. 응? 아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권자 대신 지상권자. 그럼 오라고 했으라고? 사인이 안 맞아서 원리가. 아니 요즘은 함정은 뭐가 함정이라고? 임차권자 아니고 지상권자라는. 네, 정비구역 안이 함정이니까 정비구역 안이.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그게 함정이라니까. 나중에 안 배웠다 그러겠네.
그래서 요즘은 이걸 너무 많이 써먹다 보니까 정비교역, 안, 박 요즘 이런 게 함정이라니까. 그래서 7번이 제대로 맞으려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용 소유자는 정비교역 안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정비교역 안에 있는 토지 문제 대충 내면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우리 지금 이 중개사 학원에서 배울 때는 대충 배우지만 실전은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대충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대충 가서 문제 풀었어요. 한 5개 정도 나오면 관계없는데 한두 개 부족하면 완전 한 달 동안 피 말려. 대충 공부해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는 절대 대충이 없다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한두 번 써먹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우려먹다 보니까 요즘 이걸 함정을 쓴다고. 앞에 말로 하면 정비교역 안, 정비교역 박 요즘 이걸 쓴다고 주로. 그래서 7번은 정확히 말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교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와 와 쓰든 또 쓰든 관계없지. 지상권자. 자, 거기까지가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넘겨봅시다. 2장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인데 이게 원래 정비사업은 주민들하고 지자체 위주로 했어요. 국가가 관여를 안 했어요. 원래 주민하고 지자체 위주로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정비계획 전부 다 해제. 뉴타운 해제, 정비기 해제 난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자체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국가가 나섭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뭘 만드냐? 국가가 앞으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국가의 방침.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이면 방침. 기본 방침을 만드는데 기본 방침 누가 만든다고? 국가가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내용은 보지 말아요. 내용 봐서 의미가 없으니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지문 딸락하나요?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리 좀 하고 가야 돼요. 세 개를 동시에 봅니다. 얘하고 기본계획 그리고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누가 만드는가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알고 가야만 이거 공부하기 쉬워요. 기본계획, 두 번째 정비계획, 세 번째 정비구역입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가 하나의 도시가 어디요? 특별시. 그럼 누가요? 특별시장이. 또 광역시니까 광역시장이.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리고 시장인데 시를 나누자고 어차피 나눌 거. 대도시 시장하고 일반적인 시장, 그래봤자 시장인데 얘는 도지사 근원에서 벌어나지만 도지사 근원 못 벌어나게 나눠놓고 그리고 뭡니까? 군이니까 군수.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자기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군에서 무슨 방향이 돼? 군에서 정비 사업 합니까? 합니까?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대규모 정비 사업이 안 나오니까 방향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 안 만듭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굽니까? 구청장이지. 광역시에서는 군수나 구청장이지. 세종에서는 본인이 다 해야지. 얘 밑에 쫄병이 없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기초광역 다 해야 되는데요. 제주 가게 되면 시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다 하고, 시에서는 누가? 시장이 다 하고, 군에서는 누가 하고? 군수가 하고. 군수가 정비계획은 만듭니까? 정비계획은 만드는 거예요.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계획은 만들어야지. 기본계획을 없으면 뭘 있다고? 정비계획은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처음에는 우리 법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줬어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누굽니까? 시도지사. 거기에다가 도지사 근원에서 누가 빠져나갔어요? 대도시장.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대도시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특별시장이네. 누가 되고? 광역시장이네.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는 누구요? 도지사. 누구요? 도지사. 그런데 잘못 나왔네요.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 잘못 나왔죠? 어디 잘못됐나?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도지사 좀 수정합시다. 그래서 얘들을 먼저 빨리 암기하세요.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시장, 군수가 하는데 군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기본계획에서 뭐를 만들어줘요?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 만들어주면 예정구역에다 뭐를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그 지역이 뭐가 돼요? 그 지역이 정비구역이 되니까. 자,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뭐가 주면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예정구역에다 정비계획 만드는데 정비계획 누가 만든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구청장이고 광역시는 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여기는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다 해야지.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시장이 군수가. 정비구역은 누가 지한다?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도시 시장한테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다 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얘 셋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특자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기본계획도 본인이 만들고 정비계획도 본인이 만들고 구역도 본인이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는 정비계 만들어가지고 도지사한테 구역 지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구역 지정해 줍니다. 그 부분 암기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기본계획부터 합니다. 기본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뭐가 있는가? 이 기본계획의 내용하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하겠지만 기본계획의 내용하고 정비계획의 내용 섞으면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야 돼요. 올해부터 공법은 40문제 안 맞히면 떨어지죠. 아닙니까? 예, 24문제만 맞으면 하다도 안 되면 저 오는데 김성수 교수가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들면 16개만 맞추려 자기가 도와준다고. 진짜. 이 선생님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힘들면 다 하지 말고 16개 맞춰. 내가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40개 맞출 사람이 40개 맞출 수가 없이 맞춰서 틀린 거는 틀려야지. 기본계획 내용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해봤자 안 돼 이거. 섞어버리면 거의 글자 비슷비슷 해가지고 성격도 비슷비슷하고 명확하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맞출 방법이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단지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 정비 시기, 수립 시기가 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수립자입니다. 수립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군수가 빠졌죠. 군은 수립 안 하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럼 하고 도지사가 말 안 하면 안 해도 괜찮고. 2번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 기억해야 돼요.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런 거 답으로 잘 나와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3번 승인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장은 수립 변경했으면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 변경하면 도지사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받는 것은 일반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국장에게 기본계획 확정됐으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지문 툭툭 잘 나오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5번 정비 기본계획 작성. 5번 모르면 간첩이 간첩. 범법상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100% 누구라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정인데 정비계획은 시장군수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장군수는 누구라고요?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은 바꿀 줄도 알아야 되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를 줄여서 뭐라 쓰기로 한다? 시장, 군수로 쓰기로 한다. 그러니까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 게 절대 중요하게 보지 말고 6만 봐요. 6만.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정비사업을 언제쯤 한다? 예정 시기가 정비계획에 있고 2번 정비계획 위반자인데 2번은 신설되고 출제가 안 됐으니까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설정되고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정비계획 만듭시다. 이게 정비계획 만듭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자,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이 나오면 답은 되지만 니은, 디귿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디귿부터 봐요. 디귿부터. 대도시가 아닌 시군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군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군수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얼.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냐 물어봤으니까 제한할 수 있다 끝나는데 기억이 나오면 얘는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함정이 돼요. 1년인지 6개월인지 2년인지. 자, 기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뭐가 있다고요? 예정계획. 예정계획별 뭐가 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비계획 언제 수립한다? 2015년 이러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습니다. 수립 시기 언제인데? 2015년.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가 좀 정비사업이 잘 나가는 도시다 그러면 2015년 되면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예정계획에서 그로 나왔으니까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정비계획을 지정한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2015년이 지나고 몇 년 경과? 1년이 경과했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 찾아가가지고 기본계획에 뭐가 있더라고요?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 뭐가 있다고?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몇 년 잡았다? 2015년.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은 15년 되면 정비계획 수립된다는 거 알을 몰라요. 기대를 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00년 15년 되고 몇 년이 경과했는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안 한다고 시장군수가. 그럼 어쩐다고? 시장 찾아가서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경과요? 1년 경과. 기억의 포인트는 1년 경과입니다. 1년 경과. 앞뒤만 싹 떼고 앞뒤 말이 함정이 아니고 몇 년 경과요? 1년 경과. 1년 경과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안 되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박스 밑에 2번 보게 되면 제안받은 이거 제안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서류 들고 가는 거예요? 서류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서류입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서류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서류 안 물어보니까 그냥 얼굴 들이면 하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서류는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서류 보고 대답하는데 대답 기간이 60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연장 며칠 연장 30일. 이게 총 몇 번 나와요 지금? 3번. 세 번째 나옵니까?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주민이 도시관리 만들자 제한할 수 있죠. 뭡니까? 주기지. 뭐예요? 주기지가? 기반시설 지구단위. 언제까지 대답한다? 45일. 연장 30일. 이게 한번 있었죠. 도시개발법 같다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자고.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대답하고? 2달. 연장 얼마고? 한 달이고. 연장 한 달이고. 이제는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위반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
언제까지 대답하고 60일, 연장은 30일.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럼 시험에 안 나와요. 안 헷갈리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헷갈려, 그러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게 하려면 빨리 암기해서 안 헷갈리면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내용 그거 보면 꽈락 면한다 거기 보면 이거 정리 다 돼 있어요. 이거 꽈락 면한다 거기 보게 되면 정리가 다 돼 있는데 그 페이지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몇 페이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정상적이면은 아마 51페이지쯤에 48 아니면 51에 있을 텐데 맨 마지막에 8번에 7번. 그러니까 이거 만들라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때 프린트 다 나눠줬잖아요 그거. 근데 이거는 페이지가 확 줄어가지고 40페이지 맨 밑에 7번 해가지고 제안에 대한 반영 여부 통보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부분 비교가 되는 부분은 거기에 전부 있어요. 전부 그 안에 보게 되면 이것저것 비교된다 하는 것들은 일부러 다 모아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찾아보면 자꾸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보게 되면 비교하는 게 웬만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뭘 봤어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 봤어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럼 몇 년이라고요? 1년. 1년 경과에도 수입 안 하면 제한한다. 60일 내 결과 통보돼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프린트 그 밑에 이제 2번 정비구역 지정 갑니다.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그러면 먼저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뭐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고 직접 본인이 구역 지정한 거예요.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정비계획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그 말만 나오면 돼요. 1번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특자식, 특자도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시도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은 상식이니까 의미 없고 3번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4번에다 중요 표시하시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한다. 은근히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 돼. 국장에게 보고한다. 정비계획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지정했으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 분할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인데 앞전 주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개발 계획 하나를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효율적 추진해서 분할할 수 있고 경관보호를 위해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정비계획도 똑같아요. 하나의 정비계획을 둘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결합이 있고 분할이 있다. 그래서 5번 시장으로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시 경관보호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정비계획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든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정비계획 하나의 정비계획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6번 정비계획 지정할 때 정비계획에 지인로 설치가 필요하면 지인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다. 한 번쯤은 듣고 가야 돼.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정비계획 지정한다. 지인로가 필요하다. 정비계획 지정할 때 딸랑 이 부분만 이루고 이 부분만 딸랑 이루고 하지 말고 인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인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기억만 남게요. 그 다음 보면 4번 이제 정비계획 지정 고시 효과입니다. 정비계획 지정 고시 하면 1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정비사업을 합시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토대로 여기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정비 사업도 개발 사업입니까? 신개발도 개발이고 재개발 개발이고 당연히 개발인데 개발. 헌법에서 개발 이걸 뭐라고 해요? 개발 뭐가 나왔어요? 지구 단위. 그러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비 계획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게 뭐더라?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절차가 빨라져요. 더 쉽게 생각하면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풀려요. 정비구역 이꼬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그게 1번입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것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가 된다. 자 여기에다 개발하려고 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뭘 만드는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기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비계획의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에 모두 포함,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이 됩니다. 반대말도 한다. 반대말.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가 된다? 정비구역이 된다. 2번보다도 1번이 잘 나와요. 1번.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그렇게만 해도 문제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안의 행위자인데 정비구역 안의 행위자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따로따로 떼지 말고 같이 여기서 나오던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문제 나오니까 차이점은 대수선만 차이점. 대수선 빼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이 허가지만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허가가 아니에요. 그 말고는 글자를 안 틀리고 완벽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허가받는 거 건축물 건축 가설금도 포함하고 또 용도 변경. 근데 대수선은 저쪽은 허가지만 이쪽은 아니다 그랬어요. 정비구역 허가가 아니고 그리고 공작물 설치도 허가받고 그 다음 토지 형질병이 허가받고 토석 채취 허가받고 토지 분할 허가받고 물건을 쌓는 거 한 달 이상 물건 쌓는 거 허가받고 중목의 별채 및 식재 허가받고 허가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는 겁니다. 예외 이제 허가 안 받는 거. 첫 번째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허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안 받고 형질변경 허가받는데 경작을위한 형질변경 그러면 안 받아요. 토석채취 그럼 허가받지만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석채취 그러면 안 받아요. 토지분할 허가받는데 안 받는 건 없어요. 물건적치 그럼 허가받지만 남겨두기로 전치하기란 대지의 물건적치 그러면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식재 허가받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러면 안 받아요. 근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러면 허가를 받아요. 주의해야 돼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기득권 보호해가지고 똑같아요. 도시개발 정비구역 건물 또 하고 있는데 구역이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허가하기 전에 시행자 의견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위반했다. 즉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원상 회복 명할 수 있고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출제가 너무 잘 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행위장 그 부분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딱 잡아놓은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가능성인데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비구역 해제는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직접 해제가 있는데 이거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내용 절대 안 됩니다. 암기할 거는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시, 도지사는 신청받아서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해제 그러면 첫 번째 해제 신청이 한 해제. 생각해봐요. 해제 신청에 대한 해제는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신청 받아서 해제할 것이고, 두 번째 저기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신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해제. 그러면 여기서는 자 5가지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끝말도 해제도 하여야 한다.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해제도 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5가지. 첫 번째 예정구역의 해제,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해제, 세 번째 도시환경 해제,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 다섯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을 때. 그러면 얘는 읽어서 될 성질이 아니고 몇 번이고 써가지고 암기하죠. 예정구역 해제는 그러면 앞뒤만 싹 떼고 3년. 읽어서 문제 풀면 더 늦어요. 3년.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했죠. 추진위원회가 있냐 없냐.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없으면 3년이고, 도시환경은 5년이고, 주거환경은 15년 플러스 3분의 1이고,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합설립 인가 취소. 해제 신청 하여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직접입니다. 직접 해제 그 말은 직접 해제 이 말은 시도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원래 해제는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해제 촉소는 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할 수 있다니까 얘가 좀 특이한 거죠. 얘도 주의해야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인데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 대도시 봤을 때 백날 가도 목적 달성 틀렸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100분의 30 이상이 토유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신청하면 얘를 잡아야죠.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신청하면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위에는 나와까지 밑에까지가 안 나왔어요. 위에는 써먹었지만 밑에. 위에 가로치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막 이런 거 써놓는 거. 숫자가 맞게 되냐 틀리게 되냐.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맨 밑에 3번이죠. 해제 효과 등 해가지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정비구역 지정된 전후 다 되돌아간다 이 얘기고. 2번 정비구역 해제되면 시도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로 요즘 뭐가 풀린다고요? 재개발이 해제되니까 거기서 주 디타가 나가는 게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따라간다. 지금 이런 얘기고. 3번은 시도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고시했죠. 해제도 공부에 고시하고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서 안 했어요? 보고했죠. 해제에도 보고합니다. 통보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통보한다. 그거 좀 신경 써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해제도 국장에게 보고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봤습니다. 3개 봤어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보고 잠시 쉬고 안전진단부터 합시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